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 17년 전에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데, 옥스퍼드대 하면은 미국의 하버드대랑 세계 최고의 1위 대학교이죠. 어쨌든 이분이 한국이 17년 전에 17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거 보면 2300년이 되면은 어 우리나라 소멸할 것이다. 또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데 다 잠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지정학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워낙에 지금 뭐 우리 인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을,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지금 연금 가지고도 프랑스도 그렇지만, 뭐 국민의 60% 이상이 국민 연금 개혁, 그러니까 62세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64세로 연장을 했죠. 그러니까 2년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MZ 세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나이 먹어서 그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뭐하러 돈을 내냐.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는 많이 냈고 나중에 적게 받을 것 같다. 아예 안 내겠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또 지금 일자리 문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하는 얘기가 산업 복귀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 채워지고 밑에 중소기업은 다 죽는, 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이 중소기업들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강해져야 됩니다. 더 소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뭐 최저시급 올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나 뭐 이런 큰 기업들은 적용을 하겠지만, 밑에 자영업자 이런 거는 어떤 시간차를 두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문제가 우리가 왜 인구를 봐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경제랑 관련이 돼 있고 경제가 부동산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17년 전에 출산율이 1.1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0.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엄청나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어떤 초저출산 현상이 되는 나라다.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228개 시군구 중에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인구가 3만 명을 밑돌아 서울의 한 개 동보다 적은 군이 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개 동보다 적은 군 단위가 20여 개나 달한다고 해요. 참,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부동산 문제로 연관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썸네일 주제에 썸네일 주제가 뭡니까? 향후에 이 부의 격차. 지금 보시면요, 비싼 주택들은요 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기업도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 났다. 그다음에 지금 주식 사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를 쳐서 일부 사람들 몇 명이서 그거를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물론 이제 그게 추징이 안 되니까 문제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 추징을 해서 다 갖다 주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니까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꼭 사기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업도요,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기업들은 아주 잘 되는 기업, 그럼 밑에 하위 기업들은, 자영업자들은 죽어납니다. 우리 회사 근처만 봐도요, 이 요식업 하거나 커피숍 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공사합니다. 나가요. 폐업합니다. 안 돼서. 인테리어 업체만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런 게 굉장히 다반사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버는 기업과 못 버는 기업, 또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이 양극화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잘 버는 기업,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고액 수입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집, 비싼 동네, 좋은 집을 많이 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점점 이제는 공급이 많아지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점점 이제는 더 눈에 보이게 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민 정책,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예, 이민 정책을 잘 써 가지고 물론 정말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만 계속 이민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복지 정책을 쓰는데 돈이 다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 중산층의 어떤 그런 이상의 이민 정책을 잘 써서 그러면은 예.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래도 이 한류 열풍이 문화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예, 외국인이 많아진 지금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젊은 층이 됐든지 간에 뭐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거나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정말 어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민자들도 많은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해 보고 싶다.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취업을 해 보고 싶다.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살면서 그 나라 의 배우자를 얻고 싶다. 이런 층들은 그나마 조금 소득 수준이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층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이 문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급 인재들을 계속해서 뽑을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세워서 이런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얘를 정말 많이 낳는다고 해도 벌써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20년인가요? 생산 인구가 되려면 최소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만 가지고는 어렵다.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이민을 예, 생산 인구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인구 소멸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오를 수 있는 곳은 더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황금성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꾸준히 제가 해왔습니다. 예.